소름끼쳐. 눈이 그때 이제 진짜 심장이 딱 멎는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무슨 남량 특집? 아니 그거 진짜 소름끼쳐요. 공포 특급에 그런 얘기 있어. 옛날 공포 특급에. 자기 SNS에 저랑 약혼했다고 막 올리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덜덜. 그럼 이게 난 남자잖아. 지금까지 우리 여성분들 얘기했는데 근데도 이렇게 방에 누워 있으면 이렇게 딱 구두 소리 나면 철렁 내려앉아.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네,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방송 잘 듣고 계시다면 다시 할게요. 네,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방송 잘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네, 본 코너죠. 오늘의 기레기 판별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얼마 전 신림동에 있었던 이른바 신림동 CCTV 사건. 우리가 이거를 정확히 부르면 어떤 사건이라고 불러야 되죠? 신림동 주거침입 강간미수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신림동 주거침입 및 강간미수 사건. 네, 대해서 다뤄보려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한솔 기자가 다른 거 취재했지만은 도어락 랩으로 씌워도요 이렇게 혼자 사는 여성들의 공포의 일상화라는 제목의 보도였는데 일단 짧은 리포트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들 중엔 비슷한 일을 겪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한솔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 집을 옮겼다는 한 여성. 어느 날 현관문에 귀를 대고 있는 한 남성을 발견하고는 도망치듯 이사했다고 말합니다. 신림동 사건은 10년 동안 잊고 지냈던 당시 일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모르는 남성이 자신의 집에 강제로 들어오려는 경험을 겪은 뒤 도어락에 랩을 씌워 사용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른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지만 물리적 피해나 CCTV 같은 증거가 없으면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겠냐고 반문합니다. 치안 강화와 적절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에게 일상화된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정연욱 기자. 네. 정연욱 기자 이런 공포 느껴본 적 있나요? 사실 전 없어요. 저도 예.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쵸. 그런데 이런 공포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를 그것도 최근에 알았어요. 저는 최근에 알진 않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도 최근에 알지 않았어요. 아니, 저는 여동생이 있거든요. 손 그으셨는데? 친구, 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예민한가? 그렇죠. 진짜 보통 왜냐하면 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잘 생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성들이 피해자가 생겨나고 보도가 나오지만은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그게 일반적인 대부분의 반응이지 않을까 그러다가 싶어요. 네. 이제 우리가 기자가 되면 처음에 막 경찰서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여성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종류의 크고 작은 범죄들이 존재하고 그런 위협과 공포에 노출이 돼 있구나라는 걸 경찰서에 하룻밤만 있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정말 공감해야 되지만 공감하기 어려웠던. 제가 좀 재밌었던 게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20대 후반 여성이기 때문에 제 친구들 중에 직장을 가져가지고 혼자 사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그냥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건 이제 방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예 섭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섭외하려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듣다가 이 도어락 랩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분한테 그냥 전화 통화가 우연히 돼가지고 저는 뭐 이런 일이 있었어가지고 도어락에 랩을 씌워요. 사실 이렇게까지만 딱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를 했었어요. 사실 이게 지문을 혹시나 남겨가지고 비밀번호를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랩을 씌웠구나라고 저는 바로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동기들한테 쭉 얘기를 이제 막 하잖아요. 취재도 된 거, 기자 동기들 뭐 그냥 이렇게 얘기를 막 쭉 하는데 남자 기자가 그거를 잘 한 번에 이해를 못하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도락에 왜 랩을 씌워?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도 기사 보고 그랬어요. 네, 랩을 왜 씌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약간 이렇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순히 지문이 남기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게 맞지 않아? 라는 차원에서의 궁금증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그 행위를 왜 하지? 라는
궁금증이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거를 딱 받아들이는데 약간의 차이가 좀 존재하긴 하군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이 사건이 이슈가 굉장히 그래도 크게 되면서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기사도 자꾸 나오고 사회적인 어떤 공분 또 공감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 댓글 읽어보면서 한번 다뤄볼게요. 네. 첫 번째 인스티즈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익명님께서 근데 이번에 신림동 사건은 어떻게 이슈가 된 걸까? 이런 일 사실 처음 아니잖아 라고 했더니 다른 분이 익명으로 SNS 이용해서 CCTV 업로드한 게 진짜 신의 한 수야. 그랬더니 다른 분이 이런 일이 많았지. 하지만 나 같은 경우엔 직접 본 게 없기 때문에 도시괴담처럼 생각하다가 영상으로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 섬뜩하고 누구나 대낮에도 당할 수 있다는 게 확 와닿더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일단 궁금했던 게 이 CCTV를 처음에 누가 올린 거예요? 이 여성이 피해자잖아요. 예. 그 피해 여성이 이제 신고를 경찰에다 했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CCTV 영상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 증거를 가지고 오시라라고 경찰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여성분의 친구분이 그 CCTV 직접 구해가지고 그냥 에이 하면서 이제 인터넷에 바로 올려버린 케이스가 바로 된 또 거죠. 이렇게 예, 인터넷에 경찰에다가 제출하기 전에 그냥 인터넷에 올려버린 또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영상을 처음에 그 공개한 친구분의 결단이 굉장히 그 뒤에 여러 가지 네네네, 일들을 그쵸, 진행하게 그쵸. 하는데 예. 큰 기여를 했네요. 그게 확 공분을 사면서 약간 예. 이렇게 막 된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당연히 검찰과 경찰 또 판사 분들은 그냥 법에 따라서 그쵸, 그쵸.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왔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법치주의 국가니까 저 법치주의. 그런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뭐 예전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 친구분이 이 영상을 먼저 공개를 하고 사람들이 이걸 보고 우와 이런 상황이라니라는 걸 보고 경찰들이 이걸 보고 혐의를 적용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 댓글을 우관수 기자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밑에. 근데 약간 무섭다. 여론이 이러니까 강간미수 적용해 버리네. 경찰이 때법에 많이 휘둘리는구나. 네. 그럼 다음 댓글도 엠팍 댓글도 네, 리치콩님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어떻게 강간미수까지 붙입니까? 집에 따라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강간미수라면 왜 강도 살인미수는 안 거나요? 이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서 경찰이 이거를 처음에는 주거침입만 걸려고 했잖아요. 이거 과정이 좀 궁금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날 이게 온라인에 엄청나게 그렇죠. 막 이런 논란들이 막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확산됐죠. 네, 처음에는 이제 주거침입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왜 주거침입만 해? 이거 지금 완전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해가지고 막 강간미수 왜 안 해? 이런 이제 여론들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구속영장을 실질적으로 신청을 할 때는 거기에 적시된 혐의가 이제 주거침입 강간미수였어요. 그래 놓으니까 또 이제 의견? 약간 강간미수까지 왜 하지? 약간 이런 의견들이 막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루에 경찰에서 우리가 풀이라고 하잖아요. 그 무슨 논란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막 이런 공지를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경찰에서 설명을 한 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체포를 할 당시에는 주거 침입은 너무 명백하다는 거예요. 사실 주거 침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가정이나 아니면 어떤 방 안에 들어와야 주거 침입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복도, 계단, 뭐 현관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해당이 된대요. 복도까지도. 네. 그래가지고 주거 침입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 혐의로 긴급 체포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강간미수에 대해서는 이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는 법리적으로 그거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CCTV도 따고 이제 목격자나 그 피해자 진술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협박 혹은 폭행 혹은 그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어떤 미수 우리가 미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때문에 시일이 걸렸고 그래서 우리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주거 침입 강간 미수를 한 거다. 근데 왜냐하면 그 네네. CCTV는 네. 경찰만 본 게 아니라 모두가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이 그 강간 미수라는 새로운 혐의를 적용할 때 참고했던 또 다른 물증이 있었나요? 또 다른 영상이 있었다라고 했던 거죠. 그 그러니까 쫓아오는.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영상은 그냥 이제 탁 막는 그 문이 닫히려고 하니까 탁 막고 막 거기를 그냥 서성이고 배회하는 그 영상까지가 처음에 공개됐던 영상이고 그쵸. 경찰이 나중에 추가로 확보를 했을 때는 그 앞에서 이제 10여 분 동안 계속 그 막 도어락을 만지작거려보고 막 후레쉬로도 비춰보고 그리고 손전등을 막 비춰보고 그리고 그 앞 그 현관에서 계속 이제 막 중얼거렸대요. 뭐 협박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이제 행위를 계속 한 거죠. 그래가지고 경찰에서는 그래서 이제 강간미수를
한 거다. 여론에 우리가 휩쓸렸던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죠. 근데 아까 긴급 체포라는데 이분 자수하지 않았어요? 경찰에서 잠복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아. 거기를 이제 잡으려고 잠복을 계속 하고 있었고, 집 근처? 네네 집 근처에서 네. 그리고 이제 그 남성분이 그걸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대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제 자기가 지금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불안하고 주변에 약간 형사가 누가 봐도 형사인 사람이 있으니까 자수를 하면서 네. 이제 경찰에서는 그 체포영장을 이제 빨리 발부하지 않고 그냥 바로 긴급 체포를 해버린 거죠. 그건 긴급 체포가 맞죠. 네. 그 여성하고 안면이 있는 분이에요?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했을 때는 안면이 없었고 그냥 우연히 봤다라고 진술을 했대요. 근데 뭐 그러면 그 여성분 입장에서는 모르는 남자가 쫓아와서 그쵸. 집에 들어오려 그랬고 그쵸. 그 집 문 바로 앞에서 본인을 위협하는 문을 열어라라고 계속했대요. 문을 열어라. 참 너무 진짜 끔찍하고. 예 이게 막 정신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이었겠네요. 그쵸. 다음 댓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다음에 흑기사님이 법도 시대 정신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 법, 여론이 악화되면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다. 이미 상당 부분 범행을 실행했다고 봐야 함.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 여성들이 겪는 일상에서 겪는 공포에 대해서 네. 잘 법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공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거 보면서 관련 형사법이 생겨나고 네. 발전되어 온 게 뭐 되게 옛날 아닌가요? 90년대, 2000년대 그런 때 아닌가요? 우리 전반적인 문화가 이제 남성 위주의 문화라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오늘 이런 주제를 다룬다고 해서 이제 취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여성분들은 밤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중간에 문이 열리기만 해도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왔는데요. 우리가 사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본 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게 우리는 왜냐하면 그런 상상을 사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런 상황이 있어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 법질서나 뭐 형사 사법 체계가 무감했던 게 사실이죠. 굉장히. 사실 이제 이거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괜한 우려였는데 약간 이제 반응이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성별 이슈인 것처럼 사실은 성별 이슈는 어떤 본질적으로 보면 성별 이슈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어떤 치안의 그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안전에 거기 관한 때문에.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약간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성별인 것처럼 보이다 남녀 대결인 테니까, 것처럼. 예, 그래가지고 약간 반응이나 이런 거를 일부러 사실은 안 봤- 봤어요. 아, 그냥 뭐, 맞아. 예, 그냥 하고 나는, 전쟁터 됐을까봐 그랬지. 예, 나는 내 할 일을 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공감하는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공감하는 반응이.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형량이 어떤지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법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인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인식이 저런 놈은 얼마나 살아야 돼? 뭐 이런 거. 네, 너무나 이 형량도 낮고 이 사법부가 이걸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깔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도 그 댓글에 그런 얘기가 있지만은 그 영상은 사실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거기 누가 무슨 뭐 실제로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이 나오지 않지만은 예. 딱 눈으로 보니까 이게 그 다음 상황은 너무나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명백한 그게 범죄 상황일 테니까. 1초만 더 빨랐으면 어떻게 됐을지. 명백한 범죄 상황인 게 딱 시각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공분을 사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한 게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무슨 드라마 한 장면을 봤는데 그 서현진 씨 나온 드라마였어요. 혼자 사는데 서현진 씨가 네. 극 중에서 혼자 사는데 뭐 중국집에서 뭘 시켰어. 그래서 그 이렇게 덩치가 큰 이제 배달하시는 분이 배달을 했는데 배달을 하면서 이 서현진 씨가 혼자 사는 걸 확인한 거야.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사장한테 전화해서 자기 오늘 그냥 현지 퇴근하겠다. 어머. 이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목격한 남자 주인공이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같이 있는 척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저는 그거를 딱 보고 직관적으로는 아주 배달부들이 보면 굉장히 불쾌하겠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혼자 사는 여성이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기도 공포잖아요. 하죠. 그거를 제가 몰랐다는 걸 그때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양가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제 이런 이슈가 사실은 그런
젠더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대립으로 가면은 갈 산이 전혀 아닌 그쵸. 거죠. 이게 왜냐면은 저도 이제 그런 경험 한 적이 있고 아마 많은 여성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막 걷다가 뭔가 이렇게 쎄해요 뒤가. 그래가지고 괜히 이렇게 그 음악 소리를 끄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모든 나의 감각을 내 뒤쪽에 두는 거예요. 여기 이쪽 내 뒤에 있을 남성에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 빨리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빨리 걸어요 나도. 막 빨리 걷는데 이 남성분이 나를 확 앞질러 갈 때, 그러니까 이 남성분의 의도는 의심 안 거죠. 받으려고, 오해 안 받으려고. 나 오해하지 마 이러면서 막 걷는 거잖아요. 근데 딱 그 앞질러 가는 이 남성분을 보면서 뒤에 있는 여자도 똑같이 생각해요. 아, 약간 일종의 약간의 미안하다. 자괴감? 막 아 내가 모르는 사람을 의심했다는 그런 자괴감. 막 이런 게 또 들거든요. 그게. 그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광고를 아실 텐데 예전에 공익 광고 중에서 나 그 생각했어 지금. 나이 드신 분이라고 정이 오가면 이웃은 사촌이지만 마음을 닫으면 옆집도 천리입니다. 그런데 알아요? 띵동. 띵동한데 알고 보니 옆집 아저씨인 거죠. 아빠 누가 이러고 막 이제 따라오는데 그래서 이웃끼리 인사를 잘하자 뭐 그런 그런 내용이었어요. 공익 나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바로 그 생각이 나. 근데 바로 나이 나이대 비슷하거든. 비슷한데 근데 그런 댓글이 또 있어요. 보면 여기 GNF님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어쩌다가 골목길에서 여성분 뒤에라도 걷게 되면 일부러 후다닥 지나치거나 아예 서서 담배 한 대 피우고 난 후에 간다. 담배 피우고 있다가 또 다른 여성분이 그걸 보면은 귀신 보도 놀라서 또 후다닥 다 달려가니까 민망하다. 나 착한 사람인데 그렇죠. 이런 마음도 이해가 가죠. 근데 이게 이런 분은 굉장히 그래도 배려심이 있는 분인데 네. 근데 참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굉장히 불편한 이런 그쵸. 이런 일이 자꾸 생겨나는데 공포라는 것은 안 일어날 때 생기는 게 공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죄가 일어나면 그냥 그건 범죄인 거고. 그쵸. 공포라는 거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공포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공포도 가지지 말아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자들한테. 지금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을 본인이 최근에 겪었다는 분이 네.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잠깐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자,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다름 아닌 우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의 원년 멤버시죠. 박은진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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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본인이 하지 뭐 안녕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러 왔는데. 그러게요. 첫 출연. 되게 밝게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초창기 멤버 작가 박은진입니다. 초창기 멤버지만 지금도 멤버. 그렇죠. 이 지금 수많은 댓글 중에 추려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읽는 댓글이 사실 작가님이 다 추려주시죠. 저는 스스로를 파놉티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보이, 다 내 안에 있다. 네, 모두 보고 있는. 야, 근데 최근에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겪은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이제 이사를 갔어요. 여동생이랑 저랑 강아지랑 이렇게 셋이 독립을 했는데 그날 이제 케이블 설치하는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TV랑 인터넷을 이제 연결을 해주시러 오셨는데 이제 갑자기 누가 도어락을 누르는 거예요. 삐삐삐. 그러니까 가시고 나서? 아니요, 계셨어요 기사님이. 다행히 계실 때. 계시고 근데 기사님 전혀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놀라서 뭐지 했는데 한 번 더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삐삐삐 하고 삐 소리가 났는데 저희가 켰어요. 이거 인터폰을 누군지 확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남자분의 옆모습이 싹 보이면서 그 남자분 옆집으로 옮겨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옆집에서 삐삐삐삐 삐 하고 누르시는 거예요. 술 먹은 거 아니야? 자기 집 못 찾은 거 아니야? 낮 3시. 대낮 3시에. 그래서 이제 저희는 너무 놀라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옆에서 이제 문을 열다가 안 되니까 그 옆집에서는 막 쿵쿵쿵쿵 소리가 나고 그래서 저희는 안 보이니까 공포가 점점 가중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를 하는 건지 모르는데 나가볼 수가 없으니까 남자였잖아요. 그래서 뭐지? 하고 있었는데 기사님이 뭐를 놓고 오셨다고 갑자기 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분 동안 동생이랑 별 생각을 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다가 이제 그 기사님이 가니까 그 남자분이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뒷모습하고 이제 모습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관리실에 전화를 했는데 관리실에서 그러니까 이제 집이 몇 층이었어요? 7층이요.
7층인데 왜 계단으로 내려가? 그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내려가시는데 이제 전화를 하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 앞에만 CCTV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계단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본 기억이 났어요. 그런 비슷한 일이 저희 층에 여자분이 한 분 더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몇 달 전에 봤던 기억이 나서 단톡방을 뒤졌더니 그분이 이제 두 달 전에 한 번 오셨다가 삐삐삐 하고 갔는데 며칠 뒤에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다른 분도 이런 게 있었냐. 너무 그 얘기 누가 했다고요? 다른 단톡방에 저희 층에 살고 있는 다른 층 여성분이 단톡방이 있어요? 네, 나 아까 지금 들으면서 나 무슨 소리야? 층 단톡방이 있어? 아파트 저희 이제 네, 입주한 새 아파트라서 우리 아파트 왜 없지 단톡방? 좋은 데 사시네요. 그냥 저는 그냥 그러려냐고 알아들었는데. 그런데 또 그게 저희가 이제 저희 동이 그 이게 정부에서 주는 그런 아파트인데 저희 동이 다 이제 청년 아파트라서 1인 가구 혹은 2인 가구 정도밖에 안 살아요. 많이 살아봐야 2명이 살고 있는 아파트예요. 그 동에서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더 무서운 거죠. 그 단톡방에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네, 처음이 아닌 걸로. 같은 층에서 이제 여성분 혼자 살고 있는 집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걸로 알고 경찰에 있어요. 신고 안 했어요? 경찰에 이제 그게 어떤 일인지 낮에 자꾸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안 하고 이제 관리사무소에다가 전화를 하고 경비 아저씨한테 말을 했는데 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그런 일이 한 번 더 일어나면 이제 그때 바로 나한테 말을 하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어났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무서워요. 아니 지금. 근데 나는 살면서 저도 혼자 산 지 오래됐지만 한 번도 그런 일도 없었고 주변 같이 이렇게 혼자 사는 남자들끼리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우리는 그런 일이 있어도 문 열고 누구요? 이러잖아. 그렇겠지만 그런 일 자체가 그래서 없어요. 누가. 그 단톡방 얘기를 하니까 다른 주민들이 그럴 땐 나가 보셨어야죠라고 말을 어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그렇게 예,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나가서 막 하면은 무서워서 도망갔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했냐라고 하시는 걸 보고 절대 나가지 못하지. 절대 나가면 위험하니까. 근데 겪어보면 그분은 진짜. 오히려 나오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 그쵸. 그 유도를 한 걸 수도 정말 있잖아. 생각의 차이가 너무 다르다 진짜. 저한테도 누가 삐삐 그러면 뭐야 막 이를 안 사요 막 이럴 텐데 안 사요. 여성분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쵸. 이게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지. 경찰에 신고 이런 거에 대한 대부분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못 하시는 경우가 증거가 보통 없거나 아니면은 단건이거나 약간 이럴 경우에 다들 그냥 무섭다. 어떡하지? 맞아요.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못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사실 같아요.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그 복도에 뻗치고 있어야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왜 대처를 하지 이 댓글에도 하나 있었는데 왜 대처를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근데 실제로 딱 그게 일어나고 나서 동생이랑 어떻게 했냐면 둘이 서서 어떡하지? 뭐지? 왜 저러지? 어떡하지? 이것만 계속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안 돼요, 안 이게 돼. 무슨 상황인가 싶죠. 그 문 앞까지도 못 가겠더라고요. 그 무서워서. 현관 문 앞까지도 무서워서 못 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사례가 뭐 엄청 많나 봐요. 나는 사실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댓글에 보니까 엄청 많아져. 작가님 직접 좀 읽어주세요. 여기. 디디디님께서 이거 제가 진짜 화가 났던 댓글인데 회식 때문에 술 마시고 귀가하고 있는데 계속 남자가 따라왔어요. 같은 건물 사나보다 하고 말았는데 제가 키를 열려고 하니까 갑자기 빠르게 다가와서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제가 문을 열어드리면 안 되냐고. 그래서 안 취했어요. 안 돼요 했는데 계속 제 키를 뺏으려고 잡아당겨서 제가 소리 지르니까 그새서야 그 사람이 달아났어요. 라고. 취하신 것 같은데 문을 열어드린다고? 다음 댓글도. 그다음에 채만용님께서 달아준 댓글인데요. 20대 말부터 7년 혼자 살았는데 도어락 안 달고 끝까지 열쇠로 살았음. 같은 층에 6집 사는 아파트였는데 우리 집 평수가 작아서 그런지 밤에 진동식 코 고는 층간소음이 들렸음. 그래도 나는 그 층간소음이 좋았다. 내가 소리 지르면 분명 들을 수 있을 테니까. 진짜 이거 상상도 못한. 근데 한소 기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거죠. 저는 너무 이해해요. 작가님이 지금 더 찾아오는 댓글이 있다고 그거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그 대처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처 관련된 내용인데 파리쿡에서 어떤 익명의 어떤 분이 무서운 일 당했을 때 저항했냐 소리 질렀냐 하면서 여자들에게 대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전혀 목소리가 안 나와요. 살려주세요 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오고 숨도 안 쉬어지고 다리도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안 됩니다.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전혀 작동이 안 됩니다. 이분의 그 사연은 그거였어요. 자기가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누가 머리를 잡아서 이렇게 당겼대요. 밤에 길을 가는데 네, 갑자기 네. 밤에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여기를 목을 잡았는데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자기가 그대로 굳어서 소리를 못 질렀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분에 의해서 구조가 됐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은 댓글에 뭐가 제일 많았냐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도어락을 뭐 어떻게 설정하세요, 뭐 아까 랩 감는 건 대처법이 아닙니다, 뭐 이런 걸 하세요, 저런 걸 하세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기 보면은 뭐 카드키를 대신 써라, 랜덤 번호를 설정하는 게 있다, 혹은 아니면은 뭐 캡스라고 해서 월 2만 원 주면은 버튼 누르면 바로 출동해 주시는 게 있대요. 뭐 그런 걸 해라, 아니면은 소리 지르는 법을 연습해라, 뭐 이런 조언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그닥 믿음이 안 가는데. 그쵸. 저는 이런 것들을 여자분들도 자기가 한 걸 공유를 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댓글을 읽으면서 되게 슬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해야 된다는 사실이 저희 집도 그래서 그 후에 띡띡띡 띠리릭 하고 잠기는 게 아니라 띡띡 하고 잠기는 게 있어요. 그걸 초를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보통 잠기게. 띡띡띡 하는 순간에 열려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열리거든요. 아니 그 영상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 네, 빠르게 시간이. 닫히는 거, 빠르게 잠그는 거 그런 게 중요하고 우 기자 또 취재를 하면서 직접 만나본 분도 있나요? 저랑 인터뷰했던 여자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어떤 남자분이 모르는 남자분이 이제 그 현관문에 이렇게 귀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그분도 이 있었어요. 댓글 진짜 많았어요. 귀대고 그러니까 있는 소리 듣는. 사실은 이제 리포트다 보니까 되게 짧은 부분만 담긴 거였는데 이 여자분이 이제 대학교 갓 입학해가지고 막 자취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 건물 자체가 오래된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샤워를 하고 그 건물 그 방 구조상 이제 현관이 있고 그 현관과 목욕탕이라고 하죠. 샤워하는 현관 문 열리면 바로 샤워실이 있는. 샤워실이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샤워를 하고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뭔가 느낌이 쎄하더래요. 야 뭔가. 근데 저는 그게 느낌 뭔지 알겠어요. 공감 가죠. 그냥 뭔가 느낌이 쎄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현관 이렇게 구멍 있잖아요. 저 보는 거 너무 무서워요. 그 구멍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봤는데. 근데 이제 어떤 남자분의 형체가 보이더래요. 근데 이 남자분이 뭐하고 쯤에서 현관을 막 이렇게 막 보니까 귀를 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관에다가. 근데 이제 현관에 귀를 대고 있었는데 이 여자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래서 손 탁 막힌 거죠. 안이 조용하고 물소리도 안 들리고 안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있으니까 이 남자분이 안이 궁금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현관 문을 똑같이 보더래요. 너무 소름끼쳐. 눈이 마주친 거네. 그쵸. 그래서 그 여자분 표현으로 그때 이제 진짜 심장이 딱 멎는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무슨 남량 특집? 아니 그거 진짜 소름끼쳐요. 공포 특급에 그런 얘기 있어. 옛날 공포 특급에. 그쵸. 옛날 사람. 한지 구멍 뚫어서 왔는데 귀신이랑 버트크 웬 말이야. 마주보고. 근데 그 근데 다음 이게 실화인 거 아니야 이거는. 실화죠. 근데 실화인 귀신이면 거죠. 차라리 왜냐면 낫지. 사람이 무서워요. 와 얼마나 무서웠을까. 사람이 무서워. 옛날 건물이어가지고 이제 그런 안과 바깥의 어떤 그런 소리 같은 게 이제 계속 다 들리는 거예요. 그분 말씀으로는. 아니 그래서 그분 어떻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너무 무서워서 가만히 있다가 뭐 보통은 이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놀라니까 그냥 보다가 누구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여자분이. 자기도 모르게. 네, 누구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갑자기 도망을 갔는데 이거 왜 그 밤 리포트 안 내내 했어? 봤다는. 따로 이런 거. 굉장히 너무 무섭다. 그렇죠. 그분이 되게 말씀을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본인이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뭐 본인이 그거에 관해서 이제 보통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면은 어떤 그 경험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기하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됐나, 저렇게 했었어야 됐나, 그렇지. 뭐가 잘못됐나? 이거는 그때 당시 뭐가 뭐 개선됐었어야 됐을까,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그 자기의 기억 한 켠에 그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신림동 그거를 보면서 저런 장면이었겠구나 싶은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을 밖에서 봤을 때. 예, 그쵸. 밖에서 봤을 때는 이런 유사한 모습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이제 다시 한번 상기가 됐다는. 그러면 잠도 못 자 그날을. 그쵸. 그날뿐이 아니죠. 계속 잠 못 자. 그게 맞아요. 되게 계속 오래 갈 거예요 아마.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집에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바로 그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이사를 빨리 갔다고 했었어요. 와, 어후, 덜덜. 덜덜. 근데 이런 공포를 혼자 사는 여성분들 많은 20, 30대 또 더 나이 많은 분들도 혼자 사는 여성분들은 다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일상적으로. 놀래는 리액션이 이제 여성 시청자분들 보기에는 좀 어처구니가 없을 수 있죠. 오히려 더 뭐야 이것도 몰랐. 몰랐어. 아니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그럴 수 거를 있죠.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이걸 다루기로 한 것도 사실 우리 댓글 읽어준 기자들 시청자분들이 남성분들이 뭐도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도 이게 그냥 나 막 괜히 호들갑 떨고 이런 게 아니다. 이거 네네네. 진짜 무서운 일이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번 아이템을 선정하게 된 것도 있는데 자 그럼 다음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처벌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이 우한수 기자가 여기 다음 댓글 읽어주세요. 4번에. 만나님께서 이번에 부산여대 기숙사 여대생 강간미수를 판사가 집유 판결했죠. 여학생을 폭행해서 이까지 부러졌는데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이 사건 처벌도 뻔합니다. 네, 다음 댓글도 그리고 이 스케르조님. 스케르조님께서 네 고객님께서는 성폭행에 실패하셨습니다. 성폭행에 성공하시면 다시 오세요. 솜방망이 처벌로 친절히 모시겠습니다라는 네. 뼈를 때리는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정말. 아니 근데 이거 수사도 수사지만 근데 오늘 지금 이렇게 소개한 댓글들은 이게 그냥 댓글이 아닌 것 같아. 이게 뭔가 작정하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속에 이게 있었던 거를 이걸 알려야겠다 이렇게 쓰신 글들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 아까 같이 뭐 주거침입도 주거침입이지만은 뭐 한 명을 상대로 계속 이렇게 하는 뭐 스토킹 같은 것도 그러니까 네. 길을 계속 따라오는 거 사실 공포일 수 있고 이게 상습적으로 그쵸. 되면 이게 스토킹인데 이거에 대한 처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따로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 스토킹 행위를 사실상 규정하는 어떤 법적인 정의도 사실은 이제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거를 어떤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이거를 이제 지속적인 괴롭힘을 할 경우에 그걸로 이제 행위가 분류가 되면은 처벌이 가능한데 그것도 이제 경범죄 그러니까 가벼운 범죄인 거죠. 경범죄로 이제 분류가 돼가지고 최근에 이제 KBS 그 보도한 거 따르면은 범칙금 8만 원에 부과로 하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는. 스토킹 공포는 저도 잘 알아요. 왜요? 제가 스토킹에 좀 시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스토킹은 진짜 남녀랑 이게- 구분 없이 맞아요. 너무 이거는- 공포인 것 같아요. 전 약간 지금 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았어요. 이게 근데 참았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얘기하면 뭐 네가 스토킹을 당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약간 우스갯소리를 할 수 있는데 인기가 많나 보네. 뭐 이게 이렇게 얼마나 공포스럽냐면 생각- 이게 한 이제 6년 전에 지역 근무할 때인데 하여튼 뭐 한겨울이었는데 그 여성분이 매일 분홍색 코트를 입고 그 문 앞에 딱 서 계셨어요. 매일 분홍색 옷? 낮에 딱 그 문 앞에 서 있으면은 그분을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좁기 때문에. 회사 딱 정문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청경 분이 와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아니 정윤욱 기자를 보러 오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막 저희 부장님도 나가서 설득을 해보고 이러면은 갔다가 다시 와요. 그러면 그 공포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이제 퇴근을 이렇게 선배 차에 타고 몰래 막 이렇게 해도 이제 우리 지역 근무하면 다 회사 근처 살잖아요. 맞아. 그럼 이게 난 남자잖아. 지금까지 우리 여성분들 얘기했는데 근데도 이렇게 방에 누워 있으면 이렇게 딱 구두 소리 나면 철렁 내려앉아. 왜냐면 무서워. 이분이 집에 이렇게 올까봐 그게 그러니까 이 스토킹도 근데 그분이 정윤욱 기자한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초반에는 그것도 처음에는 귀를 기울였을 거 아니에요. 왜 오셨어요? 이렇게 전화를 수차례 하고 막 문자 메시지를 막 이렇게 하루에 몇십 뭐라고 통씩 뭐 어떻게 보내고.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스토킹도 일종의 정신병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저는 그냥 안면 정도 있는 분이었어요. 안면 정도 있는 분이었는데 문자 내용을 보면 결혼 준비를 우리 해야 되는데 왜 나를 안 만나냐? 뭐 우리 빨리 반지 사러 가야 된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는 저희 아버님 학교까지 저희 아버님 그때 학교에 계셨는데 학교까지 찾아가고 그리고 자기 SNS에 저랑 약혼했다고 막 올리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또 어떤 또 스트레스가 있냐면 저는 이제 막 저 사람 왜 이러지 이러고 있는데 사정을 모르는 다른 분들이 보면 뭔가 있으니까 저러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심지어 그 회사에 일하는 그 우리 행정하시는 선배가 와갖고 아니 저 추운 겨울에 그 저 여자 혼자 저렇게 서 있는데 딱하지도 않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녀 성별이 바뀌었으면 이게 훨씬 더 제가 느끼지 못했던 공포가 훨씬 더 가중이 됐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걸 사실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나? 이게 뭐 애매하더라고. 그분이 딱히 나를 내 주거 공간을 침입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뭔가 나에게 뭐 재산, 뭐 재물에 손괴를 입힌 것도 아니고 이 정신적인 내 스트레스 이렇게 가서 진술하면은 김 기자처럼 웃을 것 같고 죄송합니다. 방법이 없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하여튼 그거를 한 6개월 동안 좀 시달렸어요. 6개월을. 네. 그런 걸 스토킹이라는 게 이거는 아주 낮은 단계의 약한 스토킹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면 이제 성별이 바뀌면 이게 더 폭력적인 양상으로 강력 범죄까지 가게 되고 최근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전 단계에서 처벌이나 뭔가 그러니까 국가가 해줘야 되는 게 치안을 우리가 이제 국가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치안을 국가에게 이제 정부에게 이제 우리가 부탁을 하고 이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적 복수를 안 하는 거잖아요. 네네. 사적 복수를 안 하고 국가에게 폭력을 다 일임하는 것이 국가라는 지금 시스템인 건데 사회라는 시스템인 건데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사실 너무나 약간 좀 약하게 하고 있다는 국민적인 지금 공감대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도 나왔지만은 뭐 집행유예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걸 저지른 사람, 예를 들어 내가 범죄자가 돼서 이걸 나 저질렀다. 근데 난 초범이고 반성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집행유예로 법리에 맞춰서 판사가 판단해서 내가 집행유예 풀어놨어. 그럼 내 입장에서는 그 당연히 내가 법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겠죠. 그걸 받는 것이. 하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풀려났다. 그렇죠. 그럼 나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이런 공포는 누가 그걸 책임을 져주냐 이런 그쵸,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다음 마지막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다음에 사교계의 여왕께서 답답합니다. 법은 예방의 기능은 전혀 없는 건가요? 사단이 난 다음에 범인을 잡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사단이라는 게 그냥 폭력도 있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살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범죄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방하는 기능은 전혀 없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여성분들도 그렇고 지금은 남성분들도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고 뭐 형량을 무조건 높이고 막 처벌을 많이 하면 이게 줄어드냐? 네네네. 아니면 뭐 교육을 잘 시켜야 되냐? 그러니까 교화의 방점이 되려면 예방이나 아니면 그 전에 뭐 경찰들이 뭐 출동해서 했을 때 뭐 그런 것들이 같이 하고 나서 그러니까 법이 그렇죠. 뭐 예방의 역할이 될 그 전에 것들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보면 CCTV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얘기를 했다든지 가져오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법이 이제 예방이 아니라 교화를 위한 거예요라고 하면 사실 불안한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이 안 설득이 가죠. 안 되는 거죠. 경찰분들 그러면 또 우리는 또 경찰이랑 또 취재도 많이 하니까 또 경찰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그럼 그렇게 뭐 누가 이렇게 했어요. 그것만 다 그럼 출동을 하냐? 그렇죠. 이것도 치안력의 낭비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뭐 우리도 뭐 있어야 뭐 수사할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그렇죠. 뭐 경찰분들이 얘기를 하면 또 그런 얘기도 또 들으면 또 아 그렇죠 힘드시죠 뭐 이게 얘기 된다고. 그렇죠. 신고를 해서 출동을 했을 때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경찰이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지금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 징계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인데 출동을 이제 했는데 이 여성분이 지금은 안 그런다. 그러니까 여성이 이제 피해 여성분이 신고를 하셨고 출동을 했지만 이제는 안 그러니까 이제는 안 그래요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피해 여성 못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에서도 봤을 때는 못 만났다는 게 안 그래요라는 말을 전화로 한 거예요. 그러면? 네네네 전화로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만나질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피해 여성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경찰에서도 만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안에서도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고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 여성을 만났어야 돼요. 신고자죠. 그 당시엔 신고자인데 아무튼 신고자를 만났어 했다. 이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는 그 내부적으로 어떤 지금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오늘도 고구마 엔딩. 요즘 안 하면 안 돼? 그거 아니 그렇게 해서 본인이 뭘 얻을 수 있죠? 나는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 그걸 문 열고 들어가서 뭘 아까 이 댓글에 그런 거 있었어. 들어가서 그러면 세계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냐고. 그 댓글 있었어요. 집 보러 왔냐는 댓글도 있었어. 집 보러 갔겠어요? 그 시간에 약간 이런.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때 술 취해 있었다 그랬죠.
제가 진술을 했을 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기억이 진술을 나지 했죠.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심신미약 얘기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근데 경찰에서도 그건 이제 말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구속영장 발부된 사유이기도 한데 그게 이제 자기 범행을 부인하고 그 부분이 이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된 건데 사실 말이 안 되죠. 술이 취했으면 그렇게 10분 동안 배회하면서 나와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그냥 경찰에서는 그거는 이제 뭐 받아들이지는 않긴 했지만 어쨌든 뭐 본인 나름대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그 자기한테 문 앞에서 중얼거리는 건 처음 알았네. 네, 그랬대요. 그랬다고 진짜 하더라고요. 무섭겠다. 10여 분. 나 오늘 너무 무서워. 이거 보는 것도 그렇고. 일단 우리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다닐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는 사회로 가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자도 노력하고 경찰, 검찰 또 국회의원분들도 법을 만드는 데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한우리래. 저는 탐사보도부에 작년 4월부터 1년 됐어요. 우한우리라고 합니다. 우한철 기자 오늘 처음 와서 해봤는데 어땠어요? 너무 이런 생생한 그 취재 그 기사에 못 담은 그런 사례들을 얘기해줘서 네. 훨씬 더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이제 인터뷰했던 여성분이 이제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탈 때 약간 뒤를 이렇게 슬쩍 돌아보고 그리고 뭐 이렇게 길을 걷다가 음악을 들으면서 갔는데 음악을 끄고 그리고 창문 한번 닫아보고 걸쇠를 한번 잠그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행동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안에는 엄청나게 그 공포감과 공포가. 두려움이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그렇다면 필요한 게 뭐냐? 물론 이제 뭐 법적인 보완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당장은 이제 이런 것들을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었어요. 이런 시각으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선배 말씀하셨을 때 아까 드라마 얘기하셨었잖아요. 근데 그 물론 드라마적인 요소겠지만 이제 아까 뭐 그 배달 그런 케이스 얘기했지만 배달부가 이제 현지 퇴근을 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남성분이 같이 뭐 올라가 준다거나 뭐 이런 상황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예방의 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그런 행위를 하려면 공감이 있으셔야 되는 거니까 그 여성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저도 아 그렇구나 약간 이런 생각했었어요. 약간 이 답답함이 뭐가 답답한 부분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 공감을 못 해줬던 거 이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지 못했던 거 그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선배들도 지금 공감 하셨다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들으신 분들도 공감을 좀 더 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면 조금이라도 답답함이 많이 해결되는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딴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이 프로그램 보는 분들 특히 남성분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 조금 더 공감을 하시고 이런 일에 대해서 주변 여성분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에 대해서 아 정말 그런 이야기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좀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면은 오늘 방송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출연해봤는데 어땠어요? 밖에서 듣는 게 더 재밌네요.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밖에서 더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밖에서 작가님이 들었는데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다고 합니다. 오기나 배 재밌었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작가님? 기대돼. 9시 뉴스의 짧은 리포트. 이거론 뭔가 부족해 싶으신가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 KBS 1라디오에서는 수순한 맛 궁금해하니 방송용 대들기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준비 많이 했네. 저 우한솔 기자처럼 대들기에 초대하고 싶은 기자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좋았어. 대상포진의 고통에도 꿋꿋이 돌아온 저 정현우 기자처럼 대들기가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만나요 꼭을 외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누르셨나요?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KBS 뉴스 좋았어. 좋았어. 또 만나요 꼭. 또 만나요.